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다수의 시신 처리를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군단은 종이관 1000개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로 시신 보관용 영현백 3000개 이상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이 과거에 없던 대량 구매를 시도한 사례입니다. 한 해 군 사망자가 100여 명에 불과한데 1000개, 3000개가 왜 필요하죠?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이재명, 문재인 등 주요 정치인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사살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의심됩니다.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 GPT에서 계엄령과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우 아닙니까?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계엄 전날 김성훈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지요. 이 비화폰이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된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초부터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나아가 윤석열 개입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수사를 미뤄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2023년 12월 명태균 씨를 수사 의뢰한 뒤 사건은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과에는 게다가 검사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척될 리가 없었겠지요.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확대한 것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 이후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창원지검 형사 4부로 재배당되었고 윤석열의 육성 녹음 공개와 야당의 특검법 발의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쭉 뭉치다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내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목표로 하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4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절차적 흠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결정문을 작성 중이며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모두 11번의 변론 중에 9차 변론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으며 증거 채택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각 가능성이 낮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하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11차례나 기일을 잡았고 재판을 했는데 이를 통으로 부정해야 각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하도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분화하고 있습니다. 반탄핵 성향 의원들은 108명 중에 61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탄핵 찬성파 20여 명은 시작2라는 제목의 단체방에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박정훈,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주축입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는 60여 명의 반탄핵파, 20여 명의 찬탄핵파, 중립의원 등으로 당이 분열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탄핵 심판 이후 당이 더욱 갈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이유를 공식 언급한 것인데요.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 연구자와 공무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는 일부 사건이 산업 스파이 행위에 준하는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핵 무장론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본질을 가리는 언론 플레이라고 질타했습니다.